박근혜 대통령 구속되고 탄핵되면서 정치적 영향력을 완전히 상실했거든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구속이 돼서 정치적 영향이 더 높아졌고요. 탄핵이 되더라도 정치적 영향력이 완전히 사라질 가능성이 좀 없어 보입니다. 지금으로서는. 근데 박 시장님은 훌륭한 행정가이기도 하지만 정치판을 내다보는 또 정치 전문가이시기도 하신데 지금 조기 대선이 이루어진다면 탄핵 찬성과 탄핵 반대의 구도를 이뤄질 가능성이 높은데 그렇게 되면 보수가 승리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이 만일 대선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지금 양 진영으로 갈려져 있는 데에서 그야말로 중도 확장을 누가 할 수 있느냐가 승부를 가르는 거는 틀림이 없어요. 예, 그런 부분에서 지금 당 지도부의 고민도 저는 거기에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서 단순히 찬탄이냐 이게 반탄이냐 이걸로 구도가 가지 않을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대통령을 뽑는 거는 미래 권력을 뽑는 거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오히려 쟁점이 바뀔 가능성이 커요. 이재명 대표가 만약에 대통령 후보가 된다면 그 정권이 과연 우리나라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느냐 이게 훨씬 더 큰 쟁점이 될 겁니다. 조기 대선이 이루어지면 중도층을 잡는 싸움이고 미래를 위한 그 구도가 될 거라고 말씀하시는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지금 여권 대선 후보 중에 가장 1위는 김문수 장관이잖아요. 당에서 최근에 조사를 했는데 김문수 지사를 경선 샘플에 올려놓고 어떤 룰을 갖다 놔도 김문수 지사가 압도적으로 이기는 걸로 나옵니다. 여기에 당의 고민이 있습니다. 뭐냐면 당내에서는 압도적 지지를 받지만 본선에 올라가면 중도 확장력이 없어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탄핵 찬성과 탄핵 반대로 가면 김문수 장관과 한동훈 전 대표 간의 구도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경선을 통해서 당의 경쟁력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이재명, 이낙연, 민주당 구도처럼 당의 후보의 경쟁력을 깎아먹는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낙연 후보가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의혹을 제기한 게 거기서 제기된 겁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결정적인 타격을 입었어요. 그런데 김문수, 한동훈 구도로 경선이 진행돼 버리면 국민의힘 보수 후보의 경쟁력을 깎아먹는 결과가 나와요. 그래서 현실은 그렇지가 않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윤 대통령이 보수 지금 여권 전체에서 정치적 상수가 된 건 틀림없습니다. 마치 어떤 상징성을 불러일으켰냐면 보수 여권 내에서는 우리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상징성처럼 수용이 되고 이것이 진보 좌파 진영에 대한 일종의 대척점으로 돼 있고 그 상징적 인물이 윤 대통령이 됐어요. 그것이 옳으냐 그르냐를 떠나서 현실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 대선이 이제 어떤 프레임으로 치러지느냐 아니겠습니까? 국힘 입장에서 가장 이상적인 상황은 뭐냐면은 이재명 대 윤석열 일로 가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일단 윤석열 대통령은 뭐겠습니까? 심판을 받았잖아요. 근데 아직 심판받지 않은 사람들이 남아있다. 저쪽이다. 이렇게 가야 된단 말이죠. 근데 그게 아니라 윤 대통령께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면 시즌2가 되는 거예요. 전막 대선에서. 이재명, 윤석열. 네, 이재명, 윤석열. 이렇게 되다 보면은 사실은 이건 그 프레임 전환을 해야 되는데 그 프레임 전환이라는 게 미래로 전환하느냐? 아니거든요. 지금 그 국힘의 그 지지층들은 다 어디 가냐? 과거에 너무 집착을 해요. 대부분 다. 또 그렇게 그 사람들의 그 정치적 의식 내지는 정치적 지지의 그 근거, 정당성의 근거들이 다 과거에 있어요. 예를 들어 부정선거론. 총선 끝난 지 얼마나 됐습니까? 몇 년 되도록 아직도 부정선거론이고요. 그다음에 탄핵에 또 집착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미래로 가야 되는 선거를 과거의 프레임에서 치르게 될 가능성이 너무 커요. 역설적으로 말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적 영향력이 높아질수록 이재명 대표의 존재감이 더 커지는 겁니다. 커지는 거죠. 적대적 공생관계예요. 이재명과 윤석열이 다음 대선에서도 대결하는 구도가 된다? 그러면 이게 미래가 있는 선거인가요? 미래가 있는 그렇죠. 이번에도 구속 취소가 딱 되잖아요. 네. 걔들이 민주당 내 그 이른바 비명계들 있잖아요. 비명계, 친명계 할 거 없이 그냥 딱 스크럼을 쫙 같이 짜잖아요. 비명계랑 말씀하셨잖아요. 검찰과 짜고 나 체포동의안 가결시켰다고. 그 비명계 포함되시잖아요. 그거 동의하세요? 저는 뭐 그때 의원이 아니었으니까 뭐 직접 대상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 문제는 적절한 발언이 아니다. 그리고 그 동료 의원들에 대해서 그건 해명하고 사과하는 게 맞다고 내가 요구를 했죠. 이 대표한테. 근데 대답이 있으셨나요?
뭐 여기저기서 뭐 조금씩 하던데 좀 시원하게 지도자는 시원하게 그런 거는 잘못한 거는 잘못했다고 이야기하는 게 한 필요하겠죠. 번도 사과한 적 없으세요? 뭐 여기저기서 뭐 조금씩 뭐 지나가는 일이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사과를 공식적으로 하신 적이 없어요. 아니 그냥 뭐 저 했으니까 좀 두고 봅시다. 친명이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오픈 프라이머리 얘기를 하고, 그렇죠? 임기단축 개헌 얘기하니까 마음에 안 드는 거죠. 근데 그 비명계 주자들이 그 얘기를 딱 하니까 가만히 있다가 한마디 툭 던진 겁니다. 너희들 까불면? 하면서 일종의 협박이죠. 그래서 협박으로 던졌기 때문에 이분은 그게 자기가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자기 전략에 의해서 던진 거고 그 효과를 충분히 누리고 있는 중이고. 적어도 이제 이거는 제가 정치적인 이 관찰자 입장에서 얘기를 하면 만일 대선 국면이 일어난다 그러면 오히려 역동적인 경선을 할 가능성은 국민의힘 쪽이 더 커요. 이 결이 다른 후보들이 굉장히 복수로 있고 그 사람들이 어쨌든 과거의 찬탄, 반탄 이런 걸 넘어서서 미래 얘기를 할 거고 또 그 미래 얘기를 통해서 자기 역량을 보여주려는 노력들을 하면서 이거를 어떻게 역동적인 판으로 짜느냐의 문제가 남아있다 그러면 민주당은 사실 저희가 보기에는 이게 이재명 일당 체제가 워낙 강해서 과연 우리 비명계 주자들이 그 속에서 얼마나 자기 둥지를 들고 공정한 경선 그 무대를 만들 수 있느냐 이런 게 사실은 잘 안 보이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건 문제 제기를 해야죠. 그게 뻔한 그 구도대로만 자꾸 흘러갈 거라고 그렇게 단정 짓지 마시고 이 탄핵 문제가 마무리되면 또 그런 문제에 대해서 당의 장래를 또 걱정하는 분들도 많이 있으니까 그때는 또 목소리를 또 모아봐야죠. 국민들이 걱정하는 건 그거거든요. 민주당의 170석 의석 플러스 알파 해가지고 190석 의석 가지고 나라를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입법 권력만 가지고 그렇게 만들었단 말이죠. 행정부 다 29번 탄핵해가지고 완전히 무력화시켜버리고 예산 깎아버리고 그리고 사법부까지도 뭐 재판사들 뭐 탄핵하겠다 얘기까지 하고 사법부 흔들어대고 이러는데 행정 권력까지 딱 가지면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질까? 이건 호러 아니냐? 호러 영화 아니냐? 이런 불안감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비명계 쪽에서 뭐랄까 좀 잘했으면 좋겠는데 저 발음은 그렇거든요. 그런데 좀 기가 많이 죽어 있는 것 같아요. 김총리님 저 비명계시죠? 기가 좀 많이 죽어 있습니다. 친명은 아닌데 기는 별로 안 죽었거든요. 근데 뭐 진생 눈에 그리 비쳤다는 거 보니까 아무래도 이 바로 대통령 석방 국면 자체가 그렇게 맞는 것도 있어요. 그렇죠. 뭐 다른 목소리를 낼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워낙 또 우리 지지자들 사이에 불안감이 있으니까 다른 목소리를 내면 왜 저 아저씨 엉뚱한 소리 해? 이제 이러는 분위기니까 막 그런 점에서 저희들도 뭐 그렇다고 어떡하겠어요.